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3장 총수요 파트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총수요 이론으로서 ISLM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재는 366페이지 거기 한번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총수요 측면을 두 가지 IS와 LM 곡선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때 케인즈 측면에서는 원래 케인즈라는 경제학 모델이 대공황의 선진국에, 그러니까 대공황이니까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공황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이 경직돼서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이 상황은 P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P가 고정되어 있다. 이거 어떤 상황? 단기입니다. 단기. 이렇게 단기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단기의 균형 국민소득을 도출하기 위해서 ISLM 모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자, 이때 만약에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관심사는 물가라는 인플레이션과 GDP라는 어떻게 보면 실업과 관련된 거기가 초점이야. 그래서 얘가 고정돼 있었는데 얘가 변화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야. P가 변화 시, 자, 그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ISLM을 통해 가지고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D 곡선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물가 수준이 변화했을 때 ISLM 모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제목 자체가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ISLM에서 LM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위에 쓰긴 했습니다. 총수요 곡선의 모형으로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그걸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총수요 곡선은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이 총수요 곡선 모형에서는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Y랑 P 평면에 나타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요, 화폐 수량 이론으로부터 도출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일정한 통화 공급 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물가가 변화한다고 그랬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걸로 할게요. 상승할 때 소득이 하락한다. 예, 그래서 우하향하는 것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 앞에 화폐 수량설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 교환방정식이라고 하는 MV는 V가 유통속도입니다. 여기에서 도출을 했단 말이지.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ISLM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밑에 첫째 한번 볼게요. 자, ISLM 모형을 이용해서 물가 수준이 상승할 경우 국민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ISLM 곡선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할 때 ISLM을 이용하는 것과 국민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요것을 통해서 AD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AD 곡선을 도출.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토픽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둘째 볼까요? 무엇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거와 그리고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 두 요인들은 전부 다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볼 거야. 자, 첫 번째는 ISRM을 이용해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두 번째는 총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거기 가보시면 367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도출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X축과 Y축의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거기는 이제 옆에 그렸어. 원래 이제 책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똑같이 표현할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옆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밑에다 표현하면 더 좋긴 해요. 왜 좋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수평축이 국민소득 똑같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수평축이 여기 표현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Y 이게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겠고요. 자, 여기는 ISRM이니까 이자율, 여기는 P 이렇게 도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IS 곡선 우하향하고 LN 곡선 우상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점 이자율과 국민소득 그리고 물가수준 거기 보시면 P1이라고 되어 있을 땐 여기에 이렇게 대응이 돼 있어요. 이해 가세요? 여기 잘 볼게요. 얘가 LM 곡선이야. 색깔 이걸로 할까요? LM 곡선인데 물가가 P1입니다. 그때 균형점이 여기잖아. 여기가 지금 P1입니다. 국민소득 보면 어떻게 돼? Y1입니다. Y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P가 상승하게 되면 첫 번째 줄 볼까요? 실질 화폐 잔고의 통화 공급은 감소해서. 왜냐면 LM 곡선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돼요? 실질 화폐 공급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화폐 수요, 소득과 이자율 평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상방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LM이 P2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자, 요 점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 건 관심사가 아니고 물가가 올라갔을 때 물가 좀 올라간 거야. 거기 대응되는 이렇게 볼게요. P2라고 할게. 여기 점, 여기 A라 그럴까? 뭐 거기 따로 없으니까 여기 B라 그럴까? 여기 A라 그럴까? 여기 B라 그럴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Y2죠. Y2가 되죠. 그래서 P2 가격 하에서는 Y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다 설명을 써볼게. P가 상승 시 얘가 올라가니까 화폐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P가 변하면 이제 AD 곡선 상위서 이동이라 할 겁니다. 근데 P가 상승하면 LM이 좌측으로 여기 보시면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좌측 이동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율은 올라가요.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거야. P가 올라갔을 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 A와 B, 요거 연결한 거, 요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AD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AD 곡선 우측 이동, 여기 우하향하는 거 도출을 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거는 AD 곡선을 특히 우측 이동시키는 거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P가 변하면 이거는 AD 곡선을 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P 이외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물가 이외에 물가가 고정돼 있는 거야. Y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네, 이때는 어떻게? AD를 우측 이동시키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뭐가 있는가? 한번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총수요 곡선은 ISLM 모형의 결과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므로 일정한 물가 수준에 대해 거의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P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일정한 물가 수준 하에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ISLM을 이동시키는 충격은 총수요 곡선도 이동시킨다. 이해 가시죠? 물가가 고정돼 있어. P1이나 P2로 고정됐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자, 우리 통화 공급이 증가했어. 화폐 공급이 증가 시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이건 물가는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얘가 증가하게 되면 P는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P는 여기 고정돼 있는데 얘만 증가하는 거죠. 그럼 LM이 우측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M을 우측 이동시켜요. LM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 LM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소득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물가가 고정됐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LM은 우측 이동한다. AD도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AD도 우측 이동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이건 LM을 우측 이동시켰는데 IS를 우측 이동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구매가 증가하거나 조세가 감소하면 찾았죠? 정부 구매가 증가하거나 텍스가 감소했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P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는 정부 구매랑 조세 감면은 IS를 이게 IS식 아니겠습니까? IS를 우측 이동시켜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잘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Y는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제줄에 한번 보시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금융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금융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장적 금융 정책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구매와 텍스를 조정하게 되는 것을 이거는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안정화 정책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 정책 외에 거기 나와 있는 재화 시장인 IS와 화폐 시장, 금융 시장인 LM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도 전부 다 AD 곡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368페이지 거의 그림 나와 있잖아요. 위에 그림이 이거야. 저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림 보시면 LM이 우측 이동해서 물가는 고정돼 있는데 물가가 고정됐는데 LM이 우측 이동하면 AD가 우측 이동. 자, 밑에는요. 물가가 고정돼 있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 구매나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IS가 우측 이동하죠. 국민소득 증가했어. 물가는 고정돼 있는데 소득이 증가했다. AD 우측 이동. 자, 그래서 거기 요약 정리 한번 보세요.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른 IS, LM 모형상의 소득 변화는 AD 곡선 상해 이동. 그러니까 물가가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곡선 상해 이동입니다. 물가 이외에 국민 소득을 변화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총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토픽으로서는 ISLM이라는 단기에 물가가 고정된 상황에서 물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통해서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는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
ISRM은 모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외부 충격이 장단계 균형으로 어떻게 조정되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